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35살 카페 체인 커피앤코 대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9살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외톨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방과 후엔 항상 가게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교복도 해진 채로 입고 다녔고, 점심시간에 반찬 투정 한번 해본 적 없이 도시락만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자는 약속도 항상 거절해야 했죠. 그런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많던 강민우에게 눈에 띄게 된 건 3학년 첫 시험 때였어요.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공부는 제가 잘했어요. 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 책만 붙들고 살았으니까요. 그날부터 강민우와 그 친구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처음엔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는 식의 가벼운 놀림이었는데 점점 도가 심해졌어요. 야, 분식집 찌질이. 오늘은 깍두기 냄새 안 나네. 저 머리 봐라. 기름때가 아직도 안 빠졌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것 만지지 마. 교실에 들어가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제자리에는 항상 음식물 쓰레기나 더러운 낙서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체육복에 고춧가루를 묻혀놓기도 했죠. 그날 체육 시간에 갈아입자마자 온몸이 쓰라렸는데 강민우와 친구들은 웃기만 했어요. 야, 분식집은 고춧가루에 면역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약하네. 선생님들은 그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갔고, 저는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봉사활동 조별과제 때였어요. 아무도 저와 같은 조가 되기 싫어했죠. 결국 선생님이 강제로 조를 짜줬는데 강민훈의 조에 배정됐어요. 선생님, 걔랑은 같이 못해요. 분식집 냄새나서 기분 나빠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선생님은 그저 민우야, 말 조심해라고만 했어요. 결국 조별과제는 제가 혼자 다 했죠. 발표 때는 강민우가 나서서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말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내가 잘 이끌어서 그런 거야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졸업식 날 강민우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야, 분식집 찌질이. 대학 어디 간대? 아, 너는 돈이 없구나. 걱정 마.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분식집이나 하다 죽겠지. 내 딴에는 공부 열심히 했다고. 돼지가 아무리 꿀 먹어도 돼지지. 주변 친구들이 웃는 가운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어요. 언젠가는 저 자식을 밟아주겠다고.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갔습니다. 경영학과요. 겨우 붙은 대학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어요. 첫 OT 자리에서 누군가 제 출신 학교를 물었고 거기서도 우연히 같은 학교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너 김지연 맞지? 그 분식집 딸 아냐? 그 말 한마디에 새로운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미 낙인이 찍힌 거죠. 대학 생활도 고등학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주경야독으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모님 가게를 도왔는데 어느 날 동아리 선배가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야, 김지연. 분식집에서 일하는 거 부끄럽지 않냐? 우리과 체면 좀 생각해라.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점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인턴십도 틈틈이 지원했어요. 그러다 3학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작은 분식집을 혼자 운영하게 됐습니다. 수업과 가게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밤을 새우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곤했죠. 그때 옆자리에서 강민우와 비슷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고등학교 때 강민우 무리에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와, 아직도 살아있네.
강민우가 너 자퇴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그렇게 꾸질꾸질해? 분식집은 망했어? 마음을 다잡고 졸업 직전 분식집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카페로 바꿨어요. 직접 만든 디저트와 특별한 음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작이 쉽지는 않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대출이 어렵습니다. 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해요. 결국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첫 가게는 겨우 15평. 테이블도 넷뿐이었죠. 그런데도 맛과 분위기로 승부해서 조금씩 성장했어요. 졸업할 때쯤엔 두 번째 지점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비웃음과 무시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매번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전국에 80개 지점을 둔 커피앤코의 대표예요. 연 매출 100억,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분식집 딸에서 CEO가 된 거죠. 예전에 대출을 거절했던 그 은행에서는 이제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시절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동창회 날, 저는 일부러 수수하게 차려입었어요. 명품 시계나 가방도 일부러 두고 갔죠.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으로 과거의 제 모습을 조금은 남겨뒀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서자 많은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누군지 못 알아보는 얼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누군지 기억하더라고요. 몇몇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강민우를 마주쳤어요. 여전히 그럴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주변에 몇몇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외견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너 김지연 맞지? 분식. 아, 그 옛날에 우리 반이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여전히 저를 깔보는 눈빛이었죠. 응, 맞아. 오랜만이야. 뭐 하고 살아? 공부 잘했으니까 대기업 다니나? 아니, 카페 운영해. 카페.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 그 순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같은 패턴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작은 카페야. 역시 대학도 제대로 못 갔겠구나. 너같이 가난했던 애들은 한계가 있지. 난 외국계 회사 임원이야. 연봉? 비밀인데 꽤 많이 받아.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강민우를 보며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반 회장이던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저 자식 말 다 거짓말이야.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잘렸대.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라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저는 지인을 통해 강민우에게 정보를 흘렸어요. 커피앤코에서 새 매장 오픈을 위한 매니저를 뽑는다고요. 물론 제가 대표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대로 강민우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면접 당일 저는 일부러 다른 임원들과 함께 면접관석에 앉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 마음은 이상하게 흥분되어 있었어요. 복수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면접 시작 전 인사팀장이 특이한 보고를 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원자 중 한 명이 대기실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매우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커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미 시작된 거였죠. 강민우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강민우가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짜릿했어요. 너
안녕하세요, 지원자님. 오늘 면접 보러 오셨네요. 앉으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단지 면접관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일해왔고 글로벌 프로젝트도 여러 개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브랜드 런칭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요. 그가 말할수록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허세로 보였어요.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죠. 저는 그의 이력서를 찬찬히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원자님, 여기 쓰신 A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인상적인데요. CEO가 누구신가요? 아, 그건 존슨 스미스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우연히도 제가 그 회사 CEO와 작년에 사업 협력건으로 골프를 친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마이클 윌슨이고요. 강민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윌슨 씨가 CEO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간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나 이내 또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일할 당시에는 존슨이었고 최근에 바뀐 모양이네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마이클은 1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건 비밀 유지 계약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앉은 마케팅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A 회사의 아시아 진출 국가 중 첫 번째로 진출한 곳이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일본입니다. 도쿄에 첫 지점을 열었죠.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A 회사는 싱가포르를 통해 아시아에 진출했거든요. 역겨운 변명이었어요.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계 기업 임원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입니다. 큰 회사보다 성장하는 회사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면접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지원자님 고등학교 때 동급생을 괴롭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업무 환경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분식집 찌질이 같은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제서야 강민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한 면접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너, 혹시, 네, 저는 커피앤코의 대표죠. 그리고 당신이 고등학교 때 분식집 찌질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면접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강민우는 말 그대로 혼이 빠진 상태였죠. 지원자님 기억나세요? 졸업식 날 제게 했던 말.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분식집이나 하다 죽을 거라고요.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 다음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앉아요. 면접 아직 안 끝났어요. 그는 기계처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우 씨 같은 쓰레기는 평생 취업 못하고 굶어 죽을 텐데 우리 회사가 구제해 줄까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나가서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우리 회사에서 가장 힘든 포지션,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3개월 시험 기간으로요. 어떻게 할래요? 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둬요. 앞으로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해고해요. 알겠죠? 그렇게 강민우는 우리 회사의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동창들이 자주 오는 강남점에 배치했죠. 과거 인기남이었던 강민우가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많은 동창들이 봤을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우는 예상과 달리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항상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안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고요. 시험 기간 마지막 날 제가 직접 강남점을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 매장 청소를 하고 있는 강민우를 불렀어요. 3개월 됐네요. 네. 왜 견뎠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짓을 해서요. 어렸을 때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땐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라고요.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장 직원으로 정식 채용할게요. 설거지가 아니라 카운터와 바리스타 업무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과거의 당신처럼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는 순간 즉시 해고해요. 그리고, 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고등학교 때의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교훈을요. 그리고 3개월 후 12번째 매장 오픈식에서 저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강민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과거의 괴롭힘,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인생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들, 그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날 이후로 강민우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됐어요. 지금은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15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제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킨 참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원동력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